뭐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. 예. 그냥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이제 방법이야. 뭐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오늘 있는데 방송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고. 네, 뭐 하나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개인 상담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. 네. 맞아요. 네, 정답인데 그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. 사장님 이제 법인 하시면 돈 많이 앞으로 버셔야 될 거라고. 왜냐하면 개인 사업은 말 그대로 내가 집에 가져갈 것만 있으면 되지만 법인 사업은 다른 집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돼요. 그렇죠. 그럼 굉장히 많이 벌어야죠. 네.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. 예, 수익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에 돈이 이제 또 여윳돈이 많이 생기겠죠. 나중을 위해서 쓰기 위한 그걸 또 바라고 사업하실 거예요, 회장님들이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생각지 못한 좋은 점하고 좋지 못한 점 두 가지가 생겨요. 뭐냐면 좋은 점은 회사에 자금력이 많이 생기니까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리스크 대비가 잘 돼요. 그리고 회사의 주식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것이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이제 비상장이잖아요. 그러면은 평가 가치만 높은 건 거래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. 그럼 이게 누구한테 타격을 주냐면은 주주인 분한테 타격을 입히죠. 그렇죠. 기쁜 일이에요. 그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분이 가진 현금 자산 개인적으로 1억이 있고 네. 해피엔딩이 되면 좋은데 좀 이게 비극으로 가면 만약에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물려받을 재산은 현금 자산 1억 원 내외, 부동산으로 10억, 그다음에 주식으로 50억이에요. 그러면은 상속 자산은 60억 정도 되죠. 네. 가액이 최소 2, 30억의 세금이 이제 납부가 되어야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뭘로 낼 거냐는 거죠. 이 거래 가치가 없는 그 그쵸. 평가 가치만 있는 평가 50억이 사실은 상속세를 할 때도 높인 없고. 가장 큰 요인이 돼요, 이게. 그렇죠.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살고 있는 집과 약간의 여윳돈도 못 가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. 왜냐하면 상속은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요. 전체 폭이나 전체 상속이니까요.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진짜로 번듯한 회사에 좋은 집에 누가 봐도 사장님 가족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예전에 말하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. 조선시대 얘기일 거예요. 그때는 법인 없습니다. 네. 그렇지. 예, 근데 이제 법인은 그렇지가 못해요. 예.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사망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. 뭐 일각에서는 분명히 사망했을 거다. 뭐 안 했을 거다. 뭐 식물인간이라는 얘기가 많죠. 네네, 뭐 얘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사망은 진즉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예. 왜냐하면 사망을 안 했어도 문제지만 병중에 계시면 사망을 했다고 가정하면 후계자인 그 이재용 부회장. 예,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할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을 수 있다. 예,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본인 지분이 가장 큰 네. 그걸로 상속 대비를 한다 이렇게 다 신문에도 뭐 났고 그런 부분이고요. 그런 과정에서 또 이번에 국민연금하고의 문제도 또 발생이 된 거고. 네.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 일가의 내부적인 가족적인 상속 문제로 사실은 이제 영향력이 커서 국정농단에까지 개입이 된 사례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 그런 상황이 돼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집하고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. 그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. 결국은 이제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 정도만을 갖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의 배경 지식이나 전문 지식은 필요 없을 거예요. 지금 요 내용만 딱 인지하고 연습을 해서 딱 풀어서 공감만 얻어도 그렇죠.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오히려 정관 그때는 이제 변경 그럼 이런 뭐 거니까.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느냐. 뭐 그래서
그러면 이제 FP 분들이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. 뭐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 영업하고 똑같거든요. 똑같습니다. 맞아요. 똑같거든요. 뭐 네. 다른 게 아니거든요. 네, 술 먹고도 할 수 있어요. 저는 오히려 과정을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특징은 그 뭐 한 3개 최근에 3건 정도 네네. 매달 한 건씩 정도 이제 계약 같이 해봐서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. 대표님이 마지막 단계에 하시는 거고 그 전에는 팩트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요거는 이제 마지막 클로징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. 왜냐면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적인 영업이기도 하지만 누구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못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는 지식이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고 치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굉장히 필요한 적재적소의 요소들만 탁탁탁 대표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대표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옆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족 보상이라든가 퇴직금 플랜을 제시했을 때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맞는 얘기지 다 일단 뭐 영업이익 줄이고 나중에 뭐 이렇게 다 돌려받고 하는 거니까 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나중에 가족 그리고 뭐 자산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지켜 존속해라 계속 지켜나가라는 얘기를 마무리하는데 너무 그게 잘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저는 오늘 뭐